이번 시간 키워드는 미디어 아트, 오픈 프로세싱, P5JS입니다. 코딩을 도와줘 AI로 인터랙티브한 코딩 프로그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아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생성형 AI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미디어 아트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을 움직여도 될까요? 혹은 미술 작품과 사람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술 작품을 컴퓨터나 어떤 비디오 혹은 인터넷 등과 연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디어 아트입니다. 예술 작품을 고정적인 그림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미디어 아트는 이런 예술 작품과 미디어, 한국말로 하면 매체죠. 매체랑 서로 결합한 것들을 미디어 아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뉴 미디어 아트는 특히 컴퓨터나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뉴 미디어 아트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코딩들은 코딩을 계산하는 데만 쓰지 말고 예술 작품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런 프로그래밍, 코딩 언어를 가지고 예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혹은 게임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이트들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술가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딩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예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긴 코드가 필요합니다. 짧아도 한 수백 줄의 코드가 필요한데, 이 프로세싱은 몇 줄만의 코드로도 아주 예쁜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배워서 재미있게 활용해 볼 만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이 프로세싱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로세싱으로 코딩한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penprocessing.org라는 곳인데요.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창을 여시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오픈 프로세싱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픈 프로세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프로세싱 언어로 자기의 창작품을 만든 분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쭉 보시면 벌써 뭔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 어떤 그림들, 이런 게임들은 다 프로세싱 언어로 만든 겁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선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어떤 무늬들을 나타내고 예술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프로세싱으로 구현한 건데 과연 이 속의 코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이 코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숫자와 프로그래밍 언어 값으로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짧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짧은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다시 재생해 볼게요. 이런 어떤 동적인 그래픽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고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아마 배우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이 이제 영상에서 많이 쓰는 기법들인데 이런 것들도 코드로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함수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런 식의 숫자 값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매개 변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매개 변수를 수정해 보면서 조금씩 코드를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드를 공유하고 내가 이제 바꿔서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술적인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설명이 나오죠. G, X, 그리고 에러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키로 움직일 수 있고 죽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게임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코드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미디어 아트적인 속성이 뭐냐면 브러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마우스 같은 걸로 컴퓨터에게 어떤 입력을 주면 그거에 맞는 어떤 그래픽적 변화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프로세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활용하라고 하고 드래그 하라고 하죠. 네,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거든요. 클릭하는 지점에서 어떤 함수값에 의한 패턴들이 생겨나죠. 재밌죠? 이런 여러분들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 최적으로 지원해주는 언어가 바로 이 프로세싱.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프로세싱 언어는 어디서 코드를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이 프로세싱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에디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세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웹에서 직접 코딩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이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프로세싱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웹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에디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탭을 누르고 P5JS를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P5JS라고 치셨을 때 맨 위에 나오는 이 사이트가 있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프로세싱을 약간 변형하여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프로세싱 언어를 조금 개선한 것을 집어넣으시면 웹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한 강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에디터라고 부르는 항목은 바로 내가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곳이고요. 밑에 보시면 배우기와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배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능과 언어 그리고 검색할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예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지 예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과선을 눌러볼게요. 점과선을 누르면 간단하게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한다는 예시들이 다 있습니다. 눈송이 파티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래에 보시면 예시가 다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 여기 예시 자료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시고 에디터에 가셔서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지우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행창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함수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게 어려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점이 쉽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에이티브 캔버스라고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캔버스라고 되어 있죠. 이 함수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괄호 안에 숫자 2개를 갖습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 너비와 높이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걸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이 숫자를. 이 함수는 보통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 이름 바꾸시면 안 되고요. 이 4개 변수를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게 가로 세로일 테니까 이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추측하시면 돼요. 600, 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캔버스가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저 세미콜론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문장을 끝낼 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냥 프로그래밍 함수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그 의미로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 240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필 240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은 모르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0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은 뭔가 채운다는 거죠. 채우는데 이 숫자를 0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눈송이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색상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미지는 RGB로 표현하고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55로 하면 하얀색이 되고 0으로 하면 검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중간값 한 120 정도는 중간 색깔이 나오겠죠. 회색 정도가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RGB 값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 3개를 넣어보는 겁니다. 255, 0, 0 이렇게 한번 넣어본다고 해볼게요. 자, 어떤 색깔이 나오나요? 지금 배경이 빨간색이라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 눈이 내리죠. 이 3개의 의미가 바로 RGB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값, 빨간색 값만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 눈이 오는 거죠. 반대로 빨간색 위치에 0을 넣고 초록색은 그대로 0으로 두고 파란색을 255로 하면 어떨까요? 꼭 255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파란색 눈이 내릴까요? 네. 여러분 생각한 대로
코딩이 되고 있죠. 이 식으로 매개 변수를 바꿔보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이해하고 공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보라색이죠. 255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안 주고 파란색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색이 돼요? 보라색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보실 수가 있죠. 코딩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컴퓨터는 숫자로 처리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개 변수를 바꿔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슬래시가 2개가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아까 파이썬에서 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전 시간에 주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건 그냥 코드가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코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달아놓거나 이 코드에 대한 어떤 안내 문구를 쓰고 싶을 때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슬래시 2번으로 되어 있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세싱에서는 이 슬래시 2번으로 주석 처리를 한다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함수 값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유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POS X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POS는 아마 포지션을 의미할 겁니다. 위치라는 뜻이겠죠. X는 X좌표. 프로세싱에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가로축을 X 그리고 이 높이를 나타내는 것을 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0, 0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랜덤,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그 예제를 보는 법과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넣어서 실행해 보는 법들을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걸 새로 여러분이 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그럴 때 바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빙 챗을 활용해 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빙닷컴에 접속을 해주세요. 구글에서. 그럼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지난번에 한 친구들은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고 안 되는 친구들은 가입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채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창의적인이 좋을까요? 정밀한이 좋을까요? 당연히 정밀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 오탈자 한두 개에도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매개 변수로 막 고쳐도 되지만 함수 이름은 제가 고치면 안 된다고 했죠. 규칙을 틀려버리면 프로그래밍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정밀함으로 해주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명령을 내려보는 겁니다. P5JS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랙탈 도형을 만들어줘. 여러분 이런 프랙탈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무슨 몇각형 도형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도형은 여러 개이고 색상을 각각 다르게 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생성형에게 명령을 내릴 때 프롬프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개념들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거를 좀 느낄 겁니다.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P5JS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걸 저장하고 싶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저장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안 했거든요. 자,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시고 정말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5JS는 인기가 엄청 많은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했네요. 약간 패턴화되어 있는 도형들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실 때도 당연히 캔버스 크기를 여러분이 맥이벤스로 수정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뒤에 뒷배경 색깔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스트로크 이런 것들은 이제 두께,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펜의 두께 같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추하면서 막 고쳐보는 거예요. 코딩을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멋지게 표현을 바꿔보고 내가 점점 재밌어지고 그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붙이는 거죠. 네, 꽤 잘 하는 거를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볼게요. 파티클이 아까 입자가 부서지는 효과거든요. 그 여러분 영상에 되게 많이 쓰이는 효과인데 이 파티클 효과 이런 이름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을 몰라도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GPT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용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P5JS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명령을 내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계략적으로 뭔가 입자의 모양들을 표현해야 되고 걔가 이제 랜덤하게 나타나면서 일정 시간에는 없어지고 랜덤한 함수를 좀 써야 되고 이런 막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봤는데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되는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붙여놓고 정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되는군요. 파티클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예술적인 표현을 코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좀 드려드렸고요. 근데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정해진 대로 어떤 랜덤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막 컨트롤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입력값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프로세싱 P5JS에서 쓸 수 있는 입력값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마우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미디어 아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조금 GPT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데 추가로 이제 GPT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방금 만든 코드에 파티클 효과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컨트롤해보고 싶다고. 네.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만든 코드에서 변수 값에다가 그
마우스 좌표 변수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유추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GPT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해보겠지만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GPT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이렇게 코드를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내용에서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조금 더 컴퓨터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정지하고 지금 새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클릭하는 부분만 파티클 효과가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 바닥에 내가 발자국을 밟으면 그 발자국 밑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코드를 응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재밌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여러분만의 다양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 웹캠을 이용해서 내 얼굴이 움직이는 값을 가지고 예술적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코드들도 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탐구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오늘은 미디어 아트적인 표현을 어떻게 코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워봤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운 P5JS 언어를 통해서 다각형을 만들고 그 다각형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GPT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딩을 도와줘 AI로 인터랙티브한 코딩 프로그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미디어 아트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예술과 미디어, 즉 매체를 접목한 창작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뉴 미디어 아트는 컴퓨터나 웹, 가상현실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고요. 프로세싱 언어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GPT를 활용해 기존 코드를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코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